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03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주제 03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교재는 6쪽과 7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6쪽과 7쪽입니다. 자, 오늘도 지리의 맛 지리는 맛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자,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예, 선생님 혼자 외치고 있죠. 또 지금 아픈 가운데서도 외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여기는 영화 속 자연재해를 써보는 일입니다. 영화 속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영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샌 안드레아스. 그리고 그 옆엔 해운대가 있죠. 그리고 투모로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어떤 걸까요? 자, 폼페이 최후의 날은 화산 폭발이겠죠. 자, 화산 폭발. 자, 화산 폭발일 거고, 샌 안드레아스는 지진을 의미합니다. 지진. 자, 지진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해운대는 쓰나미죠. 지진 해일이라고 불리우는 쓰나미 피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모로우는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죠.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빙하가 녹게 되면 그 빙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땐 바닷물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 차가워진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 순환하다 보면 특정 지역은 엄청나게 꽁꽁 얼어붙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려서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기후변화. 자, 이렇게 빈칸에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선 우리가 자연재해를 공부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어떤 지역에 어떤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90쪽에 가면 네, 선생님이 페이지를 잘못 적었군요. 94쪽, 교재 94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백지도가 있습니다. 자, 94쪽 잠깐 볼까요? 94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94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백지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백지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일단 우리나라를 세 가지로 쪼개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쪼개면 북부지방은 북한, 중부지방 수도권과 강원권과 충청권, 그리고 남부지방은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94쪽 상단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북한에 걸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94쪽 상단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왜 상단에 정리를 해야 하냐면요. 그 뒤에 각각의 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라서 94쪽 상단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만 떼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남한만 떼서 알아볼 때에는 각각의 권역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곳이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고요. 수도권 옆에를 강원도라고 하죠. 강원도를 강원권이라고 부르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을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지역의 커다란 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수도권과 강원권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바로 충청권인데요. 충청권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충청도라고 부르죠. 충청도라고 부르고 이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북, 전라북도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있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도 이곳에 포함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호남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뭐 전라권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호남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라권이라고 부를 때 전라도라고는 예전에 불렀죠. 그렇게 불렀을 때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광주광역시는 그때는 커다란 고을이 아니었어요. 나주가 훨씬 커다란 고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호남권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도시가 바로 광주이고 두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곳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충청권에는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충남, 충북,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있고 호남권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광주광역시에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해야 맞죠.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는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라도 광주였거든요. 예전에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경남이 있고 그러면 경북이 있겠죠. 경북과 경남을 합쳐서 경상도라고 불렀습니다. 경상도.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부르죠. 이쪽 지역은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어요. 상주. 그래서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엔 문경세제라고 하는 새가 넘어갈 때도 쉬어갔던 고개가 있거든요. 그곳을 조령이라고 부르고 조령의 남쪽이다라고 해서 영남권, 영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남지방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경북과 경남, 그리고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자, 물고기가 얘예요.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얘는 대구고요. 대구. 그 다음에 이쪽은 울산, 그리고 이쪽은 부산. 한번 써줄까요? 자, 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울산, 부산. 이렇게 다 합쳐서 이쪽을 영남권이라고 부릅니다. 영남권. 그러면 혹시 광주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광주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종이고요. 세종 아래에 어금니처럼 생긴 얘가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서울 바로 서쪽에 보면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서쪽엔 인천, 서울은 여기입니다. 여기 또 서울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울 왼쪽에는 인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제주가 있죠. 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은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94쪽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잠깐 정리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각각의 행정구역이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태풍의 경우는 제주나 전남의 피해가 크다라고 했을 때 전남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를 아는 건 지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교양을 쌓는다,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6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6쪽으로 오면요. 자연재해가 나오죠. 자연재해를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는 지형과 기후,
지형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형적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진이나 지진 또는 이제 화산 활동이 대표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진이죠. 경상북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이었죠. 그래서 수능이 연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후적 요인은 기온, 강수, 바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온은 춥고 덥고의 문제잖아요. 폭염은 아주 더운 상태를 폭염, 한파는 아주 추운 상태를 한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강수는 비가 내리거나 눈을 내리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비가 아예 오지 않을 때 가뭄,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 홍수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호우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우는 비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상태를 호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대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올 때를 대설이라고 부르겠죠. 바람은, 여기에서의 바람은 우리가 태풍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이 6쪽에 보면 우리나라 행정구역 구분이라고 하는 생각력이 바로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 이걸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인드맵을 그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우, 대설, 태풍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는 여러분이 별표를 이렇게 쳐주세요. 호우, 대설, 태풍.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의미와 유형을 보면요.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 산사태 같이 복합적 요인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한파는 엄청나게 추운 상태고요. 냉해는 농작물이 한창 익어야 할 때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때 서늘해서 농작물이 이제 생육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얼어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피해를 냉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우리 교재대로 기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온에서는 한파는 엄청나게 추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추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내려갈 때를 춥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수도관이 동파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폭염이 있죠.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장마철이 끝나고 우리가 여름방학 할 때 주로 폭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 동장군이라고 해서 한파가 절정일 때의 모습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실제 그 낮 최고 기온이 39도 가까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대구유라고 했을 때, 대구라고 하는 지명을 따서 아이 대구유라고 하면 나 오늘 엄청나게 더워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북극 한파가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북극에 있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럴 때는 제트기류가 좀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더울 때의 모습이죠. 진짜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서 진짜 더운 때를, 근데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바깥은 훨씬 더 덥다는 거 알고 있죠. 에어컨 틀었을 때. 자, 다음에 강수입니다. 강수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대설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뭄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뭄의 경우는 비가 별로 안 와서 피해가 클 때를 바로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가뭄. 자, 홍수는 집중호우처럼 해서
물이 넘치는 것을 이제 홍수라고 하죠. 이런 피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중부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과 일부 동해안 지역도 아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와 전남 남해안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 B, C가 있죠.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지금 자연재해가 어떤 자연재해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가뭄과 여기 이 세 가지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태풍과 대설과 호우 중에서 고를 겁니다. 태풍과 대설과 호우 중에서 고를 겁니다. 자, 화면에 그냥 집중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수도권이죠. 수도권인 강원도와 수도권과 강원도 이쪽을 우리가 한강 중상류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강 중상류. 한강 중상류 지역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죠. 이쪽은 여름철에 비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돼서 나타납니다. 강원과 경기 쪽에. 그래서 비의 경우를 우리는 호우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호우하면 혹시 남학생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 바로 이 호우를 기억을 해보자 라는 거죠. 이 호우를 한번 기억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설의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눈이 내리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릴 때 대설인데요. 대설은 사실 피해액이 가장 적어요. 그 피해액이 가장 적은 걸로 여러분이 찾아낼 것이 바로 대설이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대설이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다음은 태풍인데요. 태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을 의미하고요.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태풍이 쭉 오다가 휘어나가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태풍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태풍은 꺾이거든요. 이렇게. 자, 태풍이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태풍은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꺾이게 돼요. 슉 하고 꺾이는데 그 이유는 자, 오른쪽은 바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왼쪽은 바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태풍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바람의 방향이 합쳐지면 힘이 약해져서 태풍의 피해가 덜한데 바람의 방향과 함께 가게 되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쪽의 하단에 있는 태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는 7쪽에 올라가서 태풍을 살펴보면 돼요. 위에 보면 이제 태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태풍은 굉장히 위험해서 피해액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풍은 동쪽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태풍은 동쪽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제주의 피해가 태풍은 크게 나타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7쪽 하단에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태풍은 동쪽이 바람이 세거든요. 태풍은 여러분이 써줘요. 태풍은 동쪽이 바람이 쌤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태풍의 동쪽이 바람이 쌤. 태풍의 동쪽이 바람이 쌤. 자, 그래서 이걸 태동쌤
해동쌤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까먹지 않을 겁니다. 태풍은 동쪽이 바람이 쌤, 태풍은 오른쪽이 위험하다, 동쪽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해일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남부지방,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줄 때, 아, 태풍의 영향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일단 뭘 정리했냐면요, 호우, 대설, 태풍, 호우, 대설, 태풍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살펴볼 자연재해는 여러분이 딱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이제 미세먼지라고도 부르죠. 굉장히 뿌연 하늘이 나타나고요. 네, 황사는 바로 편서풍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우리 핵심 체크를 안 했군요. 7쪽에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태풍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꺾이는 건 늘 중위도, 우리가 중위도에 있거든요. 중위도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의 이름이 바로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불어오는 것과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편서풍 때문에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황사는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죠. 황사가 오게 되면, 자, 편서풍 분다. 이거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칠해주고요. 중국이 산업화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산림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런 황사가 많이 날라오게 됩니다. 황사가 오게 되면 호흡기나 안과 질환이 있고 항공기가 잘 못 뜨게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정밀 기계 및 전자기기의 고장이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지만 예전에 미세먼지라고 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사는 이렇게 날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쪽에 중국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어와서 황사가 날라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7쪽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쪽 탐구 활동은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놓고 함께 살펴볼게요. 자, 자연재해 원인 월별 발생 비율을 보고 AC 자연재해를 고르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설, 태풍, 후, 대설, 태풍, 후가 나와 있죠. 자, 이걸 먼저 우리가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12달로 돼 있잖아요. 12달로 돼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써볼게요. 자, 3, 4, 5, 6, 7, 8, 9, 10, 11, 12, 1, 2 이렇게 쓰고 여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왼쪽에 있는 C를 보면 C는 12월부터 1월, 2월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C는 눈인가 보구나. 그래, 대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으로 7월 달에 많이 오죠. 7월 달에 많이 오는 건 이때 장마가 있거든요. 장마가 오면 순식간에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호우라고 볼 수 있겠죠. 호우. 그럼 비는 호우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9월 달에 집중이 되는 것이 태풍이에요. 태풍은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되거든요. 태풍.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는 태풍이고 B는 호우고 C는 대설이다 라고 고르면 됩니다. 그리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 원인별 도별 피해 복구비로 가보면 먼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피해액이 거의 없는 게 있죠. 왜냐하면 눈은 녹으니까요. 눈은 녹으니까 피해액이 가장 적은 다가 대설이 되고요. 눈이 녹으니까 피해액이 가장 적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호우와 그 다음에 태풍을 우리가 구분해낼 텐데 제주도가 높아요 라고 하면 얘는 태풍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태풍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태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남도 이게 높고요. 경남도 태풍이 높죠. 그 반면에 경기하고 강원인 아까 이야기했던 한강 중상류 지역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남부 지방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무슨 재해가 되죠? 네, 바로 태풍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태풍이다. 자, 다음으로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바로 이 강원이나 경기 지역이 큰 피해가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네, 호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가장 작다.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대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8쪽으로 넘어가서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지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2017년 1월 15일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모습입니다. 판해 경계에서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지진을 막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강화해야 돼서 오늘 지진 대피 훈련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건물을 우리가 나가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좀 잠궈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낙하할 때 이 건물 옆을 빠져나갈 때에는 낙하물이 머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호우와 대설과 태풍을 여러분이 골라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각각의 특징이 특히 태풍이랑 황사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 편서풍 때문에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황사도 우리에게로 날아온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8쪽 탐구활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